운전 중 과속 카메라 박스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셨나요? 박스를 보면 줄이고 지나면 다시 밟는 습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방법 말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방법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을 수도 있었던 그 박스 대신 옆 차선에서 조용히 달리는 평범한 차량이 여러분을 단속하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서울은 6월부터, 제주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고정된 카메라 대신 움직이는 진짜 카메라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우리는 그 유명한 깡통 박스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깡통 박스의 시대는 어쩔 수 없는 타협에서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장비는 비쌌고 도로는 매년 늘어났으며 예산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였을까요? 박스는 곳곳에 세워두고 실제 장비는 소수만 옮겨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운전자는 박스만 봐도 속도를 줄였고 그 순간 위험은 확실히 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였어요. 커뮤니티와 지도 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박스가 비어 있는지, 어느 구간이 실제 단속인지, 심지어 언제 장비를 옮기는지까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거든요. 정보가 흐르자 억제는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불확실하면 조심하지만 확인한 뒤에는 요령을 찾거든요. 그 요령이 바로 혹시 아시죠? 박스 앞 감속, 박스 뒤 재가속,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캥거루 운전이 왜 문제일까요? 단순히 위험하다로 끝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가 시속 120에서 80으로 급히 줄일 때 뒷차는 그 감속을 언제 인지할까요? 생각보다 늦어요. 인간의 반응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차의 제동 성능은 타이어 상태와 노면, 하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연쇄 반응이에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진 뒤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다시 그 뒷차가 반응하기까지 작은 지연이 연쇄적으로 쌓이면서 파동처럼 뒤로 번져나갑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눈앞에 사고가 없는데도 수킬로미터 뒤에서 이유 없이 막히는 그 정체 말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정 지점에서의 급감속이 교통 흐름 전체를 깨뜨리는 현상. 박스 앞에서만 급히 줄이고 다시 밟는 습관이 도로 전체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드디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일상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 암행 순찰차 들어보셨죠? 외형은 완전히 평범한 승용차나 SUV입니다. 하지만 안쪽에는 도로의 규칙을 실시간으로 살피는 장비가 들어있어요. 레이더가 주변 차량의 상대 속도를 읽고 카메라가 장면을 기록하며 위치와 시간이 함께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리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비교해 볼까요? 고정식 카메라가 특정 지점을 지키는 문지기였다면 암행 순찰차는 일정 구간을 흘러가며 관찰하는 순찰자라는 점입니다. 문지기는 문 앞을 지키는 데는 탁월하지만 문을 지나면 끝이에요. 하지만 순찰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어디서든 언제든 누군가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동을 바꾸게 하죠. 이 방식이 바꾸는 것은 단속의 범위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속도만 봤다면 이제는 차선 변경의 매너, 추월의 절차, 앞차와의 거리 같은 기본기를 향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 추월이 끝나면 복귀해야 한다는 것, 깜빡이는 방향을 알리는 신호일 뿐 치고 들어가도 된다는 면허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만 흐트러지는 순간이 문제였죠. 움직이는 단속은 바로 그 순간들을 일상에서 포착합니다.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는 단속이 아니에요. 도로 전체의 기본값을 조심해 맞추려는 설계입니다. 자, 이제 함께 상상해 봅시다. 비 오는 평일 저녁, 퇴근길의 올림픽대로, 물기 오른 노면에서 타이어는 평소보다 쉽게 미끄러져요.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만 더 벌리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좌측 1차로에서 빠르게 추월하던 차가 깜빡이를 켠 채 오래 머무르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이 기회라며 한 칸 더 비집고 들어가려 했을 장면에서 이제는 대부분이 속도를 유지한 채 흐름을 지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작지만 연쇄적으로는 커요. 한 대가 차분해질 때 10대가 차분해지고 그 10대가 100대의 리듬을 만들거든요. 초보 운전자에게 이 변화는 의외로 선물일 수 있어요. 과거에는 속도가 들쭉날쭉했고 차선 변경이 거칠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순간이 많았거든요. 상시 감시가 만들어내는 문화는 비슷한 속도와 예측 가능한 행동을 늘립니다. 예측 가능성은 초보의 가장 큰 안전장치예요. 베테랑에게는 어떨까요? 사실 베테랑도 편해져요. 요령으로 버티던 구간이 사라지면 눈치 싸움 대신 규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운전의 피로는 사실 눈치 싸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택시와 화물차 기사분들에게는 현실의 압박이 크다는 걸 압니다. 시간, 수익, 약속, 폐차.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고 한 번이 가져오는 손실은 더 커요. 운행을 멈추고 공업사에 맡기고 보험료가 오르고 무엇보다 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흐름과 준법 운행은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일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속도는 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맞추되 눈앞의 차를 기준으로 끌려다니지 마세요. 계기판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되면 손목만으로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둘째, 차간 거리 2초. 체감이 잘 안 올 수 있지만 표지판이나 가로등 같은 고정된 지점을 기준으로 세어보세요. 하나, 둘. 두 박을 세고 지나가면 적어도 급정거가 줄어들어요. 셋째, 차선 변경은 깜빡이를 먼저 켜고 실제로 차가 기울이기 전에 주변의 속도차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선에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습관을 몸에 붙이세요.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도심 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요령은 조금 달라요. 도심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언제든 등장합니다. 속도 자체보다 예측이 중요해요. 횡단보도 전방, 골목 출구,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는 엑셀러레이터에 힘을 빼고 준비된 감속을 유지하세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시야가 넓어요. 넓을수록 착시가 커집니다. 시속 100에서 120으로 올려도 체감이 미미해서 방심하기 쉽지만 제동거리와 사고의 에너지는 비선형적으로 커져요. 넓은 도로일수록 차간 거리와 추월 절차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대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져야 해요. 출근길은 급한 마음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차선 하나만 고르고 계속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른 경우가 많아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차는 순간적으로 앞서 나가지만 전체 시간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심야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상대 속도를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맞은편 전조등, 흰색 차선, 반사 표지로 리듬을 유지하세요. 비나 눈이 올 땐 제한 속도보다 더 낮춘 속도가 정답일 수 있어요. 제한 속도는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상한이니까요. 여러분의 타이어와 도로 상태는 그보다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기술과의 공존도 중요한 주제예요. 요즘 차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가요. 차간 거리 유지 장치, 차선 유지 보조, 내비 기반 곡선로 감속, 심지어 제한 속도에 맞춰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기능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장치들을 운전 대행으로 쓰면 위험해요. 실수 방지로 쓸 때 강력한 안전망이 되거든요. 차간 거리 설정은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차선 유지 보조는 손을 떼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경고음이 울렸을 때는 시스템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 운전이 규칙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블랙박스는 여러분의 보호막입니다. 무리하지 않았다는 기록, 미리 깜빡이를 켰다는 기록, 충분한 간격을 뒀다는 기록, 여러분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경고는 훌륭한 참고 도구예요. 하지만 이제 움직이는 단속은 지점이 아니라 구간, 심지어 시간과 상황입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어쩌면 표시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경고가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긴 괜찮겠지라는 마음은 내려놓는 게 좋아요. 오늘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거든요. 많이들 묻습니다.
이거 함정 단속 아닌가요? 공정성의 문제 제기는 언제나 필요해요. 단속은 시민의 생활과 연결되고 돌아오는 건 과태료나 벌점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변화의 초점은 몰래 잡겠다가 아니고 항상 지키게 하겠다에 가까워요. 예고 없이 등장하는 단속은 억울함을 낳기도 하지만 예고가 항상 있는 단속은 금세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절차의 투명성과 증거의 명료함, 그리고 적용의 일관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충분한 증거로 판단되며 이해 제기와 구제 절차가 열려 있다면 공정성은 제도적으로 담보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간단해요. 규칙을 알고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단속의 방식은 보조장치일 뿐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와요. 속도를 낮추면 오히려 답답해서 더 피곤하지 않나요? 경험상 반대일 때가 많아요. 급가속과 급감속은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차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속도로 흐르면 뇌는 덜 지쳐요. 불필요한 추월을 줄이고 차선 변경을 최소화하면 심박이 내려가고 어깨가 풀려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빨리 가는 느낌과 빨리 도착하는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며 일정하게 흐를 때 평균 속도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길 전체의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가보죠. 지방 국도를 달리는 가족 여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고 창밖으로 논과 산이 번져요. 예전 같으면 시야가 트인 직선에서 속도를 올리고 마을 입구 표지판이 보이면 급히 줄였을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마을이든 교회든 기본 리듬을 유지해요. 가끔 천천히 달리는 트럭을 만나면 충분한 거리에서 추월을 준비해요. 깜빡이를 켜고 반대편 차량이 없는지 긴 호흡으로 확인해요. 추월이 끝나면 1차로를 오래 점유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전체 과정에서 달라진 건 마음이에요. 여기선 괜찮겠지 대신 항상 지키자. 1시간을 그렇게 달리면 도착했을 때 피로가 완전히 달라요. 심야 고속도로에서는 또 다른 습관이 필요해요. 전조등이 비추는 원형의 빛만큼만 도로가 보이고 터널을 지나면 눈이 잠깐 멍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복잡한 조작을 줄이고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차간 거리만을 목표로 삼으세요. 앞차와의 간격이 무너지면 졸음이 스며들어요. 리듬이 깨지면 급격한 조작이 나와요. 음악의 볼륨을 조금 낮추고 공조의 바람을 얼굴 쪽으로 돌리고 30분마다 어깨를 풀어주세요. 심야의 가장 큰 위험은 과속 그 자체보다 느려지는 반응이에요. 비가 오는 날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수막 현상이 생기면 스티어링이 가벼워지고 제동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길어져요. 이때는 제한 속도보다 낮춘 속도가 상식이에요. 차간 거리 2초 규칙을 3초, 4초로 늘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우회전이나 합류차로에선 특히 여유를 두세요. 방향 지시등을 켜는 순간부터 주변이 여러분을 인식할 시간을 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운전 문화는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단속은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은 실수를 줄이며 법은 기준을 만들어요. 하지만 문화는 서로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죠. 1차로를 내 거로 생각하지 않는 선택, 깜빡이를 미리 켜는 선택, 앞차와 2초를 두는 선택, 내비가 말하지 않아도 조심하는 선택.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도시는 부드러워져요.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이고, 누군가에게는 귀가길이며,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만남을 향한 길이에요. 우리의 배려는 그 사람들의 하루를 지켜줘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박스를 보면 줄이고 지나면 다시 밟던 그 습관. 그 습관을 지탱하던 배경은 사라지고 있어요. 빈 박스의 심리전은 정보화 앞에서 무력해졌고 도로의 안전은 지점이 아니라 구간, 나아가 생활에서 관리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단속은 도로 전체의 기본값을 바꾸려는 시도예요. 누군가의 뒤를 쫓아 잡아내려는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지키는 규칙을 일상으로 만드는 설계죠.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만 기억하면 돼요. 매일이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 구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그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은 위협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돼요.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여러분이 모르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장치 말이에요.
걸리지 않으면 된다 해서 항상 안전하게 운전한다로 단속 구간만 조심해서 모든 도로에서 법규 준수로 이 변화는 기술의 혁신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속도와 간격, 신호와 질서가 내일의 도로 문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브레이크에 불안한 힘을 올려놓던 그 긴장 대신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는 1시간의 운전이 훨씬 덜 지친다는 사실을요. 단속을 피하려고 눈치 보던 시선 대신 규칙을 지키며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훨씬 더 멀리 보인다는 것은요. 그렇게 여러분의 차 안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도로 전체의 공기를 바꿔나가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매일이 단속 구간이니까요. 매일이 안전을 선택할 구간이니까요.